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연일 일기가 불안합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씨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강원도 양양군 설악해변에서는 낙뢰로 인해 6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중 한 명은 끝내 사망하고 말았죠. 낙뢰가 떨어질 때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해변이나 들판, 골프장처럼 넓고 평평한 지역이라는데요. 낙뢰는 가장 돌출된 곳을 먼저 타격하기 때문에 다른 높은 물체가 없는 해변이나 들판에 사람이 서 있으면 낙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낙뢰 때는 30을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번개가 치고 30초 안에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이 친 다음 30분이 지난 후에 움직여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낙뢰 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 불경기를 한 번에 날려버릴 KG 모빌리티만의 특별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의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까지. 개별 서비스 인하이택이 6월에 종료되니 서두르세요.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시의 어르신들이 직접 노인 보호구역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영주시 노인복지관 우리은식 개선단의 김정태 단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참 오랜 시간이 걸렸었던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특별 법안 발의 이후 8개월여 만에 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된 2020년 7월 29일 이후로는 2년 8개월여 만의 일이었고요. 군의군의 대구 편입도 이제 시행만 남았고 특별법도 시행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들, 의성 군의를 중심으로 한 얘기와 함께 또 앞으로 특별법 제정 효과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양 기자님 시작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이제 4월 13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4월 25일 날 제정이 됐고, 8월 25일 날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시행령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제 대구시나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군의군, 의성군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군의 의성 주민들의 경우에는 평생을 자신들이 살아왔던 터전에 공항이 들어서게 되고 이에 따른 산업단지나 물류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이주지원금이라든가 생활지원금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주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군의군이랑 의성군은 이주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서 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에 공동 합의문에 포함됐었던 물류단지나 산업단지 조성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이주정착 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의 증액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건의가 이제 지난 9일 날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 대구시 경상북도가 국토교통부와 가진 실무 협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일단 이주자 생계 지원의 경우에는 군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는 이주자의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률 조항과 관련해서 저소득자나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자에게는 월 40만 원을, 고령자들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군의군과 의성군이 보고 있고요. 네. 또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이주자 생계 지원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했을 때 평택시가 이제 이전을 할 때 당시 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 내용이 포함된 적이 있었는데 정부는 당시에는 평택시에 저소득자는 매월 30만 원, 고령자는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게 평택시는 조례를 통해서 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과거 선례가 있으니까 지금 네. 그 군위 의성군 주민들은 그 이주자 생계 지원비로 저소득자에게는 월 40만 원, 고령자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예, 그렇죠. 자, 이거 설명해 주셨고. 자, 대구 경부 신공항 하면 이제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통합 사업인 만큼 과거 군부대 이전 지원 사례와 유사한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거기를 좀 참고해서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다른 지원 요구하는 내용도 있어서 네. 일단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 주민의 지원 요구가 적지 않다. 뭐 어떤 요구를 더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군위군과 의성군은 분묘 이장이나 뭐 지작물 철거, 지하 굴착고 공사의 원상 복구 등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필요한 사업들은 주민단체에 이제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예정 지역 주민이 정부 투자기관이라던가 시공업체 등에 고용될 수 있도록 추천을 또 부탁을 하고 또 직업훈련 실비 지원 근거 조항 신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함께 이제 특별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 이주정착 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해서 이주정착 지원금은 세대당 1,500에서 2,500만 원으로 이주정착 지원금은 1인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 지원 대상자들은 이제 뭐 올해 1월 12일 이전부터 계약을 체결을 했거나 수용 재개를까지 계속해서 뭐 군위 의성의 이제 공항 이전 예전 사업 예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뭐 건축물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이제 대상입니다. 아, 그 건축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네. 건축물에 새 들어 살고 있는 그 세입자까지 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외에도 지원을 요구하는 것들이 더 있습니까? 소음 피해 관련이라던가 뭐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의 지정 범위에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과 그 연접 지역을 뭐 신설하는 조항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주변 지역 이제 개발 사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나 식품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특별법 시행령에 포함을 시킨다던가 그리고 더 특히 이제 물류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 자본 유치 사업으로도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더 요구하고 있군요. 자, 그런데 이런 주민들 요구가 반영되는 게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일단은 이제 TK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 포함된 주민 지원 내용에 관한 부분들은 뭐 전해드린 것처럼 제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됐던 수준의 지원 금액인데요. 네. 그 이제 평택 이전에 군부대 이전 이 특별법이 지정된 게 2005년 4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8년 전의 일인데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당시에 이제 지원금 수준이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군위군과 의성군이 상향 조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기부대 양여 사업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 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상향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전망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기부대 양여 사업 방식이라는 거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게 기부대 양여 사업 방식이어서 지원금을 뭐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올려줄 수 없다 이런 얘기군요. 이게 TK 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시가 이제 이전 부지 그러니까 군위와 공항에 군 공항을 건설을 해서 국방부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대신에 이제 기존의 대구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서 이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제 군공항을 건설했던 사업비를 충당을 하는 건데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는 대구시의 동의가 뭐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주자 생계 지원이라든가 뭐 생활지원금 비용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또 뭐 기존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뭐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또 문제는 지원 대상이 많다거나 또 장기간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비용 문제로 인해서 반영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온다는 건데 예. 군의군과 의성군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나 공항 건설 사업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주민 지원 부분은 한동안 쟁점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예. 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특별법 내용 중에서 한동안 좀 시끄럽기도 했었던 그 활주로 길이 있잖아요. 네. 그 활주로 길이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이 활주로 길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었죠? 네, 법안에는 반영되지가 않았죠. 예. 활주로가 어떻게 보면 공항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요. 아하, 예. 활주로 수가 많을수록 항공기의 이착륙이 빈번해질 수 있고 또 그렇죠. 항공기 중량이나 수용 인원 등을 고려했을 때 미주 유럽과 같은 장거리 노선으로 취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활주로 길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TK 신공항의 활주로는 대구 군공항의 활주로 2.744km인데 지금의 대구 군공항에 있는 2.744km 활주로에 국토교통부가 추가로 활주로를 연장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일단 기존의 대구 군공항 활주로가 한 2.7km 정도 되는데 네네. 이거보다는 좀 더 길게 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특별법 초안에는 이제 최대 중량 항공기의 취향이 가능한 활주로를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반영이 됐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소 3.5km 이상으로 하면서 신공항의 지위나 규모 그리고 앞으로 확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최대 중량 항공기라고 하면 최대 좌석이 이제 853석 정도 되는 A380의 경우에 원활한 이착륙을 위해서 최소 길이가 활주로의 최소 길이가 3.8km 정도입니다. 그래요. 3.8. 예. 네. 그리고 이거 A380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그 보잉 747 항공기가 이제 최대 좌석이 605석인데 항공기의 원활한 보잉 747 항공기의 원활한 이착륙을 위해서는 최소 활주로가 한 3.5km 정도고요. 그래서 현재는 활주로 길이에 대해서는 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라고 설명이 됩니다. 지금 결정된 건 없는 거군요. 네, 현재까지 그렇죠. 활주로 길이. 그러니까 지금 대구 군공항 활주로가 한 2.7km 정도 되는데 우리가 미주나 유럽 이렇게 장거리 노선 이렇게 취향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형 항공기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들어는 봤습니다. A380에 많이 들어봤는데. 네, 에어버스. 에어버스. 이게 가장 큰 거군요. 현재까지는 가장 큰. 이게 한 850명 정도 태우는데, 요게 이제 활주로 3.8km가 필요한 거고, 요거보다 조금 작은 보잉 747, 이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한 600명 정도 태우는 거, 이거는 3.5km 정도 활주로가 필요하다, 이건데, 그럼 하는 김에 그냥 3.8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3.8이냐 3.5냐. 괜히 이거 300m 때문에 3.5로 하지 말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조금 확장할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라면 3.5 이상이 되면 가장 좋죠. 그러니까 최소한 3.5는 돼야 될 것 같고 보잉 747이 떠야 되니까 가능하다면 3.8 해서 모든 그 항공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 활주로. 자, 그렇다면 활주로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부 용역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국토부가 용역하고 있는 게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요. 국책 사업인 만큼 이제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달 말에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올 계획이었는데 특별법 제정이 조금 늦어지면서 순차적으로 밀렸고 그래서 이제 8월 말 전으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랑 경상북도 국토부 등이 최근에 이제 활주로 길이라든가 공항 물류 그다음에 여객 수용 장내 물류나 여객 수용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사전 타당성 용역이 한 8월 말쯤에 나온다. 8월 그러면 말. 그쯤 되면은 활주로의 길이가 어느 정도는 결정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공항의 위상이나 규모 그리고 확장성이
이제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활주로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3.8km 수준이 되면 가장 좋고 예. 모자라도 3.5km에 조금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5로 하되 나중에 3.8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공항이 남겨두는 게 성장하는 좋겠다. 확장하는 개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활주로 길이 오늘 좀 하나 배웠네요. 혹시 인천공항 있잖아요. 네네. 여기 뭐 제일 큰 공항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는 활주로 어느 정도예요? 그 인천에는 공항에 활주로가 4본이 있는데 한 번은 4km고 이걸 예. 활주로 이제 개수를 본이라 그러는데 본이라고요? 네. 예. 한 번은 4번, 그러니까 1번은 4km, 나머지는 이제 3.75km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럼 다 이렇게 커버를 하겠군요. 네. 아까 A380, 보잉 747 그렇죠. 다, 4본이 다. 그래서 네. 이제 유사시에 지금 한반도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을 때 예. 디케이싱 공항도 이제 유사시에 인천공항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활주로 길이가 3.8km 수준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전망도 이제 기대도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예. 자, 활주로 길이도 이렇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지역민들 입장에서 공항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 아주 클 것 같은데요. 네. 아직 확정된 계획은 고시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요.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예. 예전에 제가 몇 번 전해드린 것처럼 가열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공개할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은 알지는 못하고 그런데 네.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 시행령 제정 절차 등을 거쳐서 곧 공포되기 때문에 곧 이제 신도시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차 해결될 것 같아 보이고요. 예. 네. 현재까지 이제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거는 중앙고속도로가 이제 읍내분기점에서 의성 IC까지 6차로 확장을 하고 또 의성 IC와 군위 IC 사이에 공항 IC를 신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가 조성된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구로 편입되는 군과는 별개로 이제 의성은 경북도가 이제 조성 계획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도청 신도시 인구 수준 한 2만 5천 명에서 차츰 유입 인구를 늘려나가면서 물류단지나 산업단지,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뒀고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별법 통과로 이제 가장 큰 효과가 이제 고속도로나 철도와 같은 대규모 SOC 건설 사업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공항 경제권 개발이라는 토목 공사 외에 다른 계획들도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다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러?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러?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빡세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 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SNS 매너가 무너진 세상. SNS 매너 권법을 익혀라. 조상권. 타인의 얼굴을 보호하는 스티커 매너. 저작권. 합법적인 음원 체크. 영화 작품 유료 폰트 등을 함부로 쓰지 않는 매너. 상표권. 상표 대용 판매는 불법. 비매너. 이것이 SNS 고수의 매너 권법. 매너를 지켜야 SNS가 즐거워요.
6시 25분 27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교통 환경도 노인 안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요.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최근 영주시 노인들이 직접 교통 약자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데요. 영주시 노인복지관 우리인식 개선단의 김정태 단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태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인식 개선단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 주시죠. 네, 우리 인식 개선단은 영주시 복지관에서 활동 중인 선배 시민 단체입니다. 네. 노인을 돌봐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하는데요. 우리 같은 노인도 지역과 후배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우리 스스로 노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보고자 합니다. 네. 노인복지관이 노인만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역 아동센터 아동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을 복지관으로 초대하여 함께 어울리는 행사를 진행하였고요. 예. 또 우리 먼저 인사해요. 인사하기 캠페인도 매월 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먼저 인사해야 하는 오래된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는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먼저 눈이 마주치면 반가움을 인사로 건네고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노인, 한마디로 뭐 노인 단체인데, 그러니까 우리 네. 노인들도 돌봄을 당하는, 돌봄을 받는 그런 네. 존재가 아니라 지역과 후배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다. 또 노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 보고자 이렇게 우리 인식 개선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자, 영주시를 둘러보면서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포함해서 교통 약자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계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런 활동을 벌이게 된 계기,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노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노인이 많다는 뜻이죠. 네. 저도 60대인데요. 60대가 되면서 노인으로 일상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 인식 개선단원들과 고민을 했고 마음과 다르게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네. 노인의 걸음은 일반 상인보다 느리고 운전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자, 실제로 노인 교통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조사를 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시도, 시군별, 사고, 유형별 교통사고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예. 2022년도 자료에 의하면 차대 사람으로 횡단 중에 발생하는 사고 건수는 13,244건으로 사망자 수는 433명, 부상자 수는 13,578명입니다. 예. 차도 통행 중,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중 등 다른 유형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노인 교통사고만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 이 수치가. 네. 그렇죠. 예, 노인. 예. 예. 그러니까 작년 자료인데 차대 네네. 사람, 차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치는 횡단 중에 네. 발생한 사고가 한 13,000여 건. 그중에서 네. 사망자 수가 무려 432명이었다. 노인만 이렇다는 네, 수치고. 실제 회원 여러분과 함께 관내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실태를 점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점검하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우선 저희들이 회원수가 가장 많은 경로단부터 조사를 하였으며 예. 이런 곳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아하. 우리가 사회에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많은 그런 경로당부터 예. 조사를 하셨는데. 그거부터 이제 아하. 5개를 노인회에서 예. 그 자료를 받아갖고 예. 직접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로당조차도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은 경로당조차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이걸 보고 참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느끼셨군요. 그러니까 왜 어린이들 다니는 뭐 어린이 보호구역 있듯이 노인들이 많은 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돼야 될 곳도 지정이 돼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현재 영주시는 어떻게 단 2곳만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적을 수가 있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예. 저희가 이용하는 영주시 노인복지관 큰 길과 가항 이동 노인의 앞 건널미 주변 2군데만 돼 있고, 예. 물론 경북도에서도 한 곳도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상주는 90곳, 안동 50곳, 문경 38, 의성 21곳이 지정하였는데 영주시도 더 많은 곳이 지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노인 보호구역 지정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외에 공원, 체육시설에도 지정이 가능하기에 우리의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아니 영주가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네요. 단 2곳만 노인보호구역이다 지정이 돼 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예. 같은 시 구간에서 현저하게 지정이 안 된 구간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현저히 낮네요. 그러니까 아까 상주가 90곳이라 그랬잖아요. 노인보호구역이. 예, 네네, 안동도 50곳 있고 문경 38, 의성 21 이렇게 있는데 영주도 우리 어르신들 많이 사시는데 단 2곳만 있다는 거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현황들 이런 걸 좀 영주시에다가 좀 건의도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한 달에 2번씩 모임을 갖는데요. 예. 지난번에 이제 현장 조사를 해갖고 건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작성 중이시군요. 예, 작성 중에 있고 지금 작성한 거를 가지고 영주시 관계자들을 만나 뵙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달에는. 이제 취합이 조만간에. 되면 만나러, 예, 다음 달쯤에, 취합해서 이제 영주시 찾아가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영주시에 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복지관에서 저희들 선배 시민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곤 합니다. 노인복지관 회원으로 주는 것을 받기만 하는 그런 시혜적인 복지에서 벗어나 우리 노인도 지역의 후배 시민들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현장 조사한 두소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문수면 분해 경로당, 평은리 경로당, 신흥 경로당, 대동 경로당, 운무리 경로당 7개소는 우선적으로 금년 중에 지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주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 7곳만이라도 지정돼야 그래서 된다. 금년 중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인가 보네요. 그렇죠? 이 7곳 정도가. 인원수가 제일 많은 곳을 저희들이 추려갖고 그렇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최고의 노인복지는 일자리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받기만 하는 그런 시혜적인 복지를 원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받기만 하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후배 시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로 어떠한 그런 우리 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시 뭐 일자리로 좀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 문제로 노인 일자리 좀 많이 좀 창출했으면 좋겠고. 우선은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7곳의 이 경로당 여기부터 우선은 좀 노인 올해 안에 지정됐으면 저희들은 바람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렇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 말고도요, 우리 어르신 교통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혹시 뭐가 더 있을까요? 저희들이 생각을 좀 했는데요. LED 횡단보도 설치 및 콘크리트 계단된 부분에 손잡이 난간을 설치하여 그냥 짚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스마트형 신호등입니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시간이 신호에 따라 바뀌는 신호등으로 어르신을 비롯하여 아동, 임산부, 교통약자들을 안전하게 보험할 수 있는 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지금 지정된 것도 지금 오버레이를 해갖고 노면휴비소도 지어져 있고 안내간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LED 횡단보도, 그러니까 횡단보도 좀 밝게 멀리서 차량이 멀리서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LED 횡단보도도 설치해야 되겠고 계단 같은 경우는 손잡이 난간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 스마트형 신호등도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 걸음이 느리시니까 노인분뿐만 아니라 뭐 임신부들도 마찬가지고, 뭐 어린이들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걸음이 느리다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이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형 신호등 설치도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노인복지관 우리 인식 개선단의 김정태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허영커님 혹시 초등 의대반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초등 의대반 이거 얼마 전에 방송에서 했었죠. 저 이거 봤어요. 이거 어디서 했나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TV에서 봤어요. PD 수첩에서 봤나 어디서 하여간 봤던 기억은 나요. 예, 스트레이트인가. 예. 어디서. 예.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그 꿈이 이제 벌써 초등생까지 내려왔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이 초등생들을 관리하는 사교육이 굉장한 화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험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우리의 대학 입시 제도가 이제는 이제 초중등 교육과정 왜곡을 넘어서서 뭔가 이제 그 계층의 특권층의 고착화 뭐 이런 걸로 이제 쓰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뭐 지난주에 나온 그 어느 아파트 시행사의 분양 광고가 여론을 좀 들끓게 했는데 예, 이것도 봤어요.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라는 이 광고 카피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어필을 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씁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죠. 우리 사회에 깊어지는 불평등 인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평등 인식에 대해서. 자, 이 초등의대반.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딱 느낀 게 아이들 불쌍하다. 그게 가장 먼저 느껴졌고, 그게 1번이었고, 2번은 글쎄, 이 의대에 나와서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한창 30대, 40대가 될 쯤에 의사가 지금만큼의 그렇게 위상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세상이 분명히 많이 바뀔 텐데 이렇게 저 어린 아이들을 저렇게 학원 뺑뺑이 돌려가면서 억지로 강제로 시켜야 될까? 저는 일단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바람직한 그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현상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그 사회 병리 현상을 일으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아이들이 원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걸 원해서 할까요? 근데 뭐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정말 절대 다수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초등생이 뭐 서울대가 뭐고 의대가 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그럼요. 1등을 해야만이 네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그 학부모의 그런 1등주의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미리 결정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 아이들이 좀
이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의 뭔가 꿈과 이런 걸 생각하기도 전에 뭔가 자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기회조차 없이 의대반으로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안쓰럽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학습을 거의 학대받듯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거의 학대와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아. 이게 지금 근데 많은 학부형들한테 굉장히 어필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좀 너무 심각하고 학대라고도 표현하셨잖아요. 이건 네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공부를 빙자한 아동 학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초등의대반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들 그 수준이 교육 수준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그 과정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중고등학생 과정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벌써 입시에 들어간 거죠. 입시반에 들어간 거고 이제 이 친구들은 아마도 초등학교 시절이면은 벌써 중고등학교까지 다 끝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유,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사실 전부 한 4, 5년 전에 우리 저 사회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네, 저도 이 드라마 생각났어요. 스카이캐슬. 네. 그때는 이제 벌써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기 위해서 아이들을 몰고 가는 그런 걸 있는데 이제는 그게 더 심화돼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트랙을 타지 않으면은 의대에 갈 수 없다는 게 많은 학부형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고를 가던 외고를 가던 자사고를 가던 이렇게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들을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거기를 준비해서 가야지만이 지금 나중에 의대를 갈 수 있다. 이런 교육과정들의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그러한 특목고등학교들이 이제는 신분을 유지하는 하나의 교육과정이 교육 제도가 됐고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게 이제 공감을 얻으면서 상류층이든 중간층이든 돈만 있으면 그냥 내가 노후 자금이 되든 뭐든 다 쏟아부어서 아이가 잘 되는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참 앞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큰 심리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전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초등의대반 이걸 생각하니까 처음에 이제 제언을 해주신 불평등 인식이라는 오늘 이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 잘못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너만은 내 아이만큼은 평등 사회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에 살아야 된다.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1%로 살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예. 아이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학생을 가르친 입장에서 최근에도 이제 그런 기사를 봤지만 이 친구들이 서울대를 가잖아요. 그 서울대 교수들이 이 친구들을 가르치는데 해마다 나오는 뉴스가 학력 미달이라 그래요. 상당수의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이 학력 미달이라고요? 네. 수학 실력이 미달이어가지고 이공계 공부를 하기가 힘들다. 여기 갈 정도면 수학 거의 만점 받는 학생들 아니에요? 그렇죠. 입시에서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입시용 수학은 잘할 수 있을지만, 잘할지 모르지만, 정작 대학 가서 고급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수학은 미달하는 학생이 거의 40%에 나온다니까, 40%에 이른다니까, 그런 기사를 보면 참 씁쓸해요. 네. 씁쓸하죠. 네. 무엇을 위한 이런 입시 레이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고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더욱더 강화하는 추세여가지고 더욱 우려가 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이런 특목고 이런 거를 좀 더 강화하는. 그렇죠. 지난 정부에서 이제 특목고의 그런 폐해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고 2025년인가 6년부터는 이 많은 특목고들 거의 대부분의 특목고들이 일반고로 전환이 예정돼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다 원점으로 돌아갔죠. 그 원점 복귀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참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경쟁 구조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고, 네. 이렇게 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이 되겠죠. 그렇네요. 아유, 씁쓸합니다. 예. 교육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텐데. 뭐, 아이고. 근데 의사가 그렇게 좋은가요? 교수님. 저는 이렇게 다들 의사를. 의사하는 친구들한테 얘기 들으면은 되게 힘든 직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로 힘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일부 개업하는 의사들의 경우에는 돈을 잘 벌고, 또 사회적으로 그만큼의 지위를 누리고,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말 온 나라의 인재들이 다 의사가 돼야 되는지,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참, 그렇죠. 우려와 불만이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듭니다. 예.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지역 네.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수준인데 네. 의사 한 명당 커버하는 그 인구수가 그 친구들이 여기 안 오죠. 근데. 그건 또 안 오는데 의사 정원을 늘린다 한들 또 인기 있는 그런 과목으로 그쪽으로 가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쪽으로 많이 빠진다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의사 구인 광고 난 것도 지방에서 구인 광고 난 것도 5억도 안 오고 10억도 안 온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쪽 전라남도 그쪽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네.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이 상태로 가서 지방과 서울이 정말 극단적으로 나뉘고 또 상류층과 하류층이 극단적으로 나뉘고 이렇게 계속해서 분열돼 가면은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지 저는 좀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의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의대 입시반? 초등의대반. 초등의대반 얘기를 해주셨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된 광고 문구의 아파트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게 이제 광고 문구였습니다. 아파트 광고 문구인데 네. 참 이 광고 문구도 참 기가 막혔고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었고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라고요? 저는 기억나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싼 게 100억이래요. 싼 게 100억이고 제일 비싼 거 펜트하우스는 제일 비싼 거는 400억이고 아니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집이 어떻길래 400억짜리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죠? 이거 위치는 저는 아는데 예. 여기 강남 터미널에서 방배동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있었던 옛날 팰리스 호텔이라는 호텔 자리에 짓는 거예요. 팰리스 호텔을 부숴버리고 거기에 이제 그 가구가 제 기억에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73가구인가 이랬죠. 딱 73가구가 딱 지어서 73가구 짓는 거죠. 야, 참.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을 보고 어떤 생각들을 하실까요? 참 세상 말세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나도 저런 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럴까요? 많은 사람이 후자가 아닐까요? 후자. 좀 구경만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좀 부담스러워서 못 살 것 같고 여기는. 예. 이런 데는. 근데 하여튼 제 기억에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 1%를 위한 SUV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 광고가 나온 게 기억이 나요. 그랬나요?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떤 차였어요? 국산차인가요? 쌍용의 렉스턴이요. 쌍용 렉스턴. 지금도 나오는. 네. 예.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 뒤에 잘 나가다가 이제 좀 힘들어져가지고 소유주가 몇 번 바뀌었죠. 예. 인도 회사에 넘어가기도 하고, 맞아요. 중국에 넘어가기도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예전에 독일 유학 당시에 봤던 광고가 생각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멋진 CEO가 경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는 그런 광고를 내면서, 이제 경차도 앞으로 굉장한 일반인들에게 또 쓸모 있는 차라는 광고를 냈었는데, 전 상당히 참신하게 봤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CEO들은 벤츠나 캐딜락이나 이런 걸 타고 다니지만, 이제 점점 더 사회가 좀 평등해지고, 좀 더 이게 차가 일반화된다면, 대중화된다면, 경차도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차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서 했는데 당시에 그게 포드 자동차의 KA라는 카라는 그런 차였는데 예. 상당한 인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제 자동차 문화가 발전한 그런 그 서구 사회에서 이제 좀 실용주의적인 그 사고로 접근을 해서 이런 차도 내보내고 CEO가 그런 걸 타는 그런 광고도 내보내는데 우리는 그게 비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1%를 띄우는 그런 그 사회를 지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광고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반발을 했고 또 사과문까지 내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시행사는 아마 이 광고를 내면서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어느 정도 사회적 무리는 빚을 걸 예상을 하면서도 이렇게 냈을 것 같아요. 노이즈 마케팅.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얻었을 것 같아요. 아파트 브랜드를 알리는 데는 엄청난 효과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정말. 예. 그리고 이제 숨겨진 많은 국민들의 나도 저기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 욕망을 그냥 슬쩍 건드리면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사실 전곡을 찌른 거겠죠. 그렇군요. 예. 자, 오늘 결론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인류 사회가 한 번도 평등한 적은 없죠. 늘 불평등하고 예전에는 이제 신분제 사회라는 말로 설명이 되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결정돼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은 불평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 불평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지고 사회적 불만은 쌓이기 때문에 분열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신분제 사회에서 매끄럽게 평등한 사회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식민지도 겪고 전쟁도 겪고 분단도 겪었는데 또다시 불평등이 극대화된 사회로 간다면은 또 불행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인류 역사상 모든 혁명과 전쟁은 불평등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혁명과 전쟁의 출발점은 프랑스 혁명도 불평등에서 시작됐고 그러니까요. 러시아 혁명도 불평등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프랑스 혁명 딱 그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모든 혁명과 전쟁의 출발점은 불평등에서 나온다라는 점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왜 말세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이 이제 점점 심화돼서 최고조에 달할 때 그때 이제 혁명 이런 게 전쟁이 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내부적으로 반발이 나서 혁명이 나든 외부의 어떤 힘이 없어져서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뺏기든 그게 이제 사회가 변화는 이제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일반 시민들이 참다 더 이상은 못 참아서 그런 사회 이제 이거 좀 완화시켜야 되겠네요. 이제 불평등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도 좀 그렇게 갔으면 불평등을 좋겠습니다.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적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요.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